최근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셨다면 아마 깊은 한숨을 내쉬셨을 겁니다. 6만 달러를 넘보던 비트코인 가격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며 시장 전체가 공포에 잠식되는 듯한 모습이었죠.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과연 이 위기 속에서 어떤 돌파구가 있을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가장 거대한 손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바로 세계 최강 대국 미국 정부입니다. 그들은 이 걷잡을 수 없는 시장의 혼돈 속에서 무려 32만 8,372개라는 경이로운 규모의 비트코인을 은밀하게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상상이나 해보셨을까요? 전 세계가 비트코인의 미래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사이 미국 정부는 디지털 금괴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대체 왜 그들은 이처럼 막대한 비트코인을 모았을까요? 그리고 이 엄청난 물량은 앞으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게 될까요? 단순히 가격 변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강대국 정부가 비트코인 시장에 개입하는 이 전례 없는 상황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투자 전략은 물론 다가올 미래 경제 질서를 예측하는 데 결정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겁니다. 돌이켜보면 최근 비트코인 시장은 그야말로 격변의 연속이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6만 달러 선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공방전은 단순히 몇몇 투자자들의 심리적 동요 때문만은 아니었죠. 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의 그림자 속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며 유동성 회수에 나섰습니다. 주식시장을 비롯한 전통자산 시장마저 휘청이는 상황에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극도로 고조되었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광판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암울한 경제 전망을 쏟아내는 뉴스 헤드라인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고, 많은 이들은 비트코인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인 목소리까지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시장은 압도적인 위기감에 휩싸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혼돈의 한가운데서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의 공포와는 정반대로 미국 정부가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에 공개된 것이죠. 이 막대한 물량의 규모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심지어 대형 기관 투자자들조차 감히 넘볼 수 없는 규모의 비트코인이 바로 미국 정부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비트코인 시장에 또 다른 의미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한 가격 등락을 넘어 이제는 정부가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거대한 플레이어로 등장했다는 놀라움과 동시에 과연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었죠. 미국 정부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엄청난 비트코인을 손에 넣게 되었을까요? 그 미스터리를 풀어줄 결정적인 실마리는 바로 실크로드라는 이름의 다크웹에서 시작됩니다. 2011년에 등장한 실크로드는 인터넷의 어두운 뒷골목에 자리한 거대한 암시장과도 같았습니다. 마약, 불법 무기, 위조 신분증 등 온갖 금지된 물품과 서비스가 버젓이 거래되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불법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익명성을 보장하고 추적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범죄자들의 완벽한 결제 수단으로 각광받았던 겁니다. 드레드 파이러트 로버츠라는 가명을 쓴 로스 울브리히트는 이 거대한 다크웹 제국을 건설했고 법망을 피해 자유롭게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익명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법이죠.
미국 정부는 이 디지털 암시장의 존재를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FBI와 DEA, 국세청까지 수많은 수사기관들이 끈질긴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가상화폐 정도로 여겼던 정부 당국도 이 거대한 범죄 생태계의 핵심에 비트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중요성을 재평가하기 시작합니다. 2013년 실크로드는 몰락했고 로스 울브리히트가 체포되며 그의 손아귀에 있던 비트코인 지갑들은 미국 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 14만 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이 압수되었고 이후에도 비트파이넥스 해킹 사건의 자금 회수나 사무라이 월렛 수사 등 관련 범죄자들을 추적하며 추가적인 비트코인들이 계속해서 정부의 금고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을 단순히 압수하는 것을 넘어 이를 관리하고 보유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현실이 된 셈이죠. 정부의 손에 들어온 비트코인은 더 이상 단순한 디지털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범죄 수익으로 확정된 이 비트코인들은 거대한 물리적 자산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죠. 마치 수백 킬로그램의 마약이나 수십억 원의 현금이 압수된 것과 다를 바 없는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증거물이자 자산으로 그 지위가 격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026년 3월 현재 미국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압수한 비트코인을 즉시 경매에 넘겨 현금화하는 데 급급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2025년 3월 초 발효된 행정명령 1423335가 있습니다. 이 명령의 정식 명칭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물량 및 미국 디지털 자산 보유고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서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압수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팔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히려 이를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묶어두고 금이나 원유처럼 외환 보유고의 일부로 활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달러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화폐제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재무부가 왜 갑자기 비트코인을 팔지 않기로 결정했을까요? 2026년 초 재무부 내부에서 유출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10년 내에 비트코인이 전 세계 결제 망의 기초 통화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서로 결제할 때 인간의 법정 화폐가 아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비트코인을 기본 화폐로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기계들은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갑 주소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정산하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인공지능 시대의 화폐 패권을 선점하기 위함입니다. 32만 개의 비트코인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미래의 인공지능 경제 생태계를 지배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셈입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현재 시장에는 또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클래리티 법, CLRT 액트를 둘러싼 정치권과 금융권의 치열한 암투 때문입니다. 현재 미 상원에서는 비트코인을 명확한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전통 금융권이 아무런 제약 없이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최종 조율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최근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워싱턴의 한 비공개 클럽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이 월가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핵심 의제는 바로 국가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의 통과 시점이었습니다. 루미스 의원은 향후 5년 내에 미국 정부가 무려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이 보유한 물량의 3배가 넘는 규모이며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의 5%를 미국 정부가 독점하겠다는 거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이런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최근 6만 달러 아래로 가격이 급락했던 원인을 분석해보면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말 미 법무부가 사무라이 월렛 사건에서 압수한 일부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의 기관용 지갑으로 이동시킨 사실이 온체인 데이터로 포착되었습니다. 대중들은 이를 정부가 대량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석했고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물량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가격이 5만 8천 달러까지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거대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가격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국가와 기관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오기 위해 만든 정교한 베어 트랩, 미어 트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가격을 떨어뜨려야만 더 싼 값에 더 많은 비축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월가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단어는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국채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술품, 그리고 기업의 주식까지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될 예정입니다. 이 거대한 가치의 이동을 지탱하는 가장 신뢰받는 담보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듯 비트코인은 2026년 디지털 경제망에 신뢰라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묶어두는 이유는 달러의 약화를 방어하기 위한 해지 수단임과 동시에 미래의 토큰화된 금융 시스템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주 냉정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6만 달러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불안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정부라는 전 세계 최강의 투자자가 32만 개를 쥐고 절대 놓지 않는 그 이유를 쫓으시겠습니까? 2026년 하반기 클래리티 법이 정식 시행되고 미 연준이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준비 자산 목록에 등재하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아마도 그때 6만 달러일 때 더 샀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늘 소수의 성우자들에게 큰 보상을 주어왔습니다. 19세기에 금광을 찾아 서부로 떠났던 개척자들이나 20세기 초반에 오일 패권을 직감하고 석유 자원을 선점했던 이들처럼 말입니다. 2026년의 우리에게 비트코인은 바로 그 금광이자 석유입니다. 시장에는 늘 소음이 가득합니다. 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비트코인은 사기다라는 말들 말이죠. 하지만 그 소음을 내뱉는 자들의 뒤에서 그들의 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록 등 과거에 비트코인을 비난하던 이들이 이제는 가장 앞장서서 비트코인 보관 서비스를 출시하고 ETF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보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자본의 생리는 가장 정직합니다. 돈은 결국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돈의 종착역은 미국 정부의 지갑이자 월가의 거대 금고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소음에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와 국가 단위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서 나옵니다. 시니머니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암투와 정책의 본질을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6만 달러의 위기를 누군가는 절망으로 보지만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탑승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트의 캔들에 취하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 자본의 차가운 의도를 추적하십시오. 2026년 하반기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 진짜 서막이 오르기 전까지 우리는 더욱 치밀하게 공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고 미래를 보는 안목을 한 단계 높여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